런던의 유서 깊은 법률 회사에서 근무하는 59세의 아서. 그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잘 짜여진 테피스트리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빈틈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전형적인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단란한 가정이란 거칠애 속에 그의 영혼은 새로운 자극, 잃어버린 열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서의 동료이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베아트리체. 그녀는 아서와 같은 기수로 입사한 40대 중반의 유능하고 매력적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런던의 안개처럼 신비롭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녀는 마치 고독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입사 동기로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묘한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퇴근 후 회사 근처의 오래된 펍 더 로열오크에서 만나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펍의 어둑한 조명 아래 잔잔히 울려 퍼지는 재즈 선율에 취해 그들은 일, 인생,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은밀한 속내까지 털어놓으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아서에게 베아트리체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잃어버린 젊음의 열정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고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아서는 베아트리체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것임을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미 안정적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와 함께 펍에서 술잔을 기울일 때면 그는 묘한 해방감과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팽팽한 줄타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계를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고 그 스릴은 아서를 더욱 베아트리체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아트리체가 뉴욕 지사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가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런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서는 베아트리체가 떠나기 전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그저 한순간의 흔들림일 뿐이라고, 베아트리체가 떠나면 곧 잊힐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뉴욕으로 떠나기 며칠 전 그들은 여느 때처럼 더 로열오크에서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펍 안은 유난히 붐볐고 그들은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베아트리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아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면 많이 바쁘겠지. 아마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곳 생활은 어떨까? 런던과는 많이 다르겠...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건 기대돼.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매만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아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서, 베아트리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사실은 할 말이 있어. 뉴욕에 가는 거. 사실은 조금 두려워. 베아트리체의 고백에 아서는 놀랐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던 그녀였기에 그런 연약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낯선 곳에서 혼자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돼요. 런던을 떠나는 게 아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슬퍼. 베아트리체의 말에 아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 역시 자신과 같은 감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아트리체, 나도 당신이 떠나는 게 싫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 아서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아서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베아트리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펍을 나와 빗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런던의 거리는 평소보다 낭만적으로 보였고
그들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아서,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 베아트리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아서는 결국 베아트리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켄싱턴에 위치한 베아트리체의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아파트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아서, 이리 와서 앉아요. 베아트리체는 소파에 앉아 아서를 불렀습니다. 아서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서,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베아트리체가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만은 분명해. 아서의 말에 베아트리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마치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의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탐닉했고 그 밤 켄싱턴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베아트리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잠든 베아트리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서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아트리체와 함께 보낸 밤에 대한 짜릿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서는 베아트리체를 피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역시 아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베아트리체는 예정대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아서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를 배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떠난 후 아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베아트리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켄싱턴에서의 그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서는 베아트리체와의 일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그는 가끔씩 더 로열오크에 들러 베아트리체와 함께 앉았던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마치 베아트리체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회사에서 찰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회사의 오랜 파트너였고 베아트리체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찰스는 아서에게 베아트리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뉴욕에서 잘 지내고 있네. 아주 바쁘게 살고 있더. 그래? 아서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 자네도 베아트리체와 꽤 친했던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서먹하게군? 찰스의 질문에 아서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찰스가 자신과 베아트리체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냥 별로 친하지 않았어. 아서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찰스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그 밤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밤을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아서는 베아트리체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삶에 다시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서는 여전히 런던에서 살고 있었고 베아트리체는 뉴욕에서 성공적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을 뿐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아서는 더 로열 오크에서 우연히 찰스와 마주쳤습니다. 찰스는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고 아서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 아서,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네, 찰스. 당신도 잘 지낸 것 같군요. 그래, 그럭저럭. 그런데 자네 아직도 베아트리체 생각을 하고 있나 보군. 찰스의 말에 아서는 뜨끔했습니다.
그는 찰스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베아트리체가 왜 뉴욕으로 갔는지 아나? 글쎄요. 그냥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사실은 자네 때문이었어. 네. 그게 무슨. 베아트리체는 자네를 사랑했어. 하지만 자네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자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런던을 떠난 걸세. 찰스의 말에 아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자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녀는 자네가 그저 행복하기를 바랐던 거야. 아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의 깊은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지. 하지만 곧 런던으로 돌아올 걸세. 은퇴 후에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일세. 베아트리체도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며칠 후 아서는 찰스의 도움으로 베아트리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서 저예요.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서, 당신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이 런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곧 돌아갈 거예요. 런던이 그리워요. 저도 당신이 그리워요. 베아트리체.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베아트리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요. 보고 싶어요, 아서. 저도요, 베아트리체. 몇 주 후 베아트리체가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더 로열 오크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잘 지냈어요. 뉴욕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베아트리체. 고마워요, 아서. 그들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서, 우리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베아트리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베아트리체.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해요. 그들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런던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켄싱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베아트리체가 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서, 우리 잘한 선택일까요? 그럼요. 베아트리체. 아서는 베아트리체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아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아서. 당신과 함께여서.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켄싱턴의 저녁 노을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늦게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켄싱턴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서는 베아트리체와 함께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켄싱턴의 그 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켄싱턴의 저녁 노을처럼 오랫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처럼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했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서는 베아트리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서는 베아트리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베아트리체에게 줄 선물로 작은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켄싱턴의 저녁 노을을 닮은 붉은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서는 베아트리체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베아트리체, 이 목걸이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켄싱턴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베아트리체는 아서의 고백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목에 팔을 두르며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졌습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낭만적인 키스를 나누었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장엄한 역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세상을 여행하며 그들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느덧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서는 베아트리체에게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 베아트리체는 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서,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는 런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켄싱턴의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사람들은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기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 그들의 이야기는 켄싱턴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 그 후 찰스와의 아서와 베아트리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런던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켄싱턴의 저녁 노을은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노을을 바라보며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영원한 사랑을 추억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찰스는 오랜만에 더 로열오크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서와 베아트리체가 자주 앉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찰스는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이어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찰스는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아트리체와 꼭 닮은 젊은 여성이 펍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베아트리체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펍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찰스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찰스 씨 되시나요? 여성이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찰스입니다만 혹시 누구시죠? 저는 릴리라고 합니다. 베아트리체의 손녀예요. 베아트리체의 손녀라고요? 정말 놀랍군요. 베아트리체를 쏙 빼닮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찰스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와 아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주신 분이라고요. 하하,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찰스 씨 덕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릴리는 찰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찰스는 릴리의 모습에서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릴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이 여전히 런던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찰스 씨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께서는 찰스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베아트리체. 찰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께서 찰스 씨께 남기신 유품입니다. 릴리는 작은 상자를 꺼내 찰스에게 건넸습니다. 찰스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켄싱턴의 저녁 노을을 닮은 붉은 보석이 밝힌 목걸이와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아서가 베아트리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찰스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베아트리체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찰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나의 오랜 친구여, 자네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네. 아서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아서와 나의 사랑을 이어준 자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네. 이 목걸이는 아서가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일세. 이제 이 목걸이를 자네에게 선물하려 하네. 자네도 이 목걸이를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라네. 나의 친구 찰스여,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하네. 베아트리체로부터. 찰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의 깊은 사랑과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찰스 씨를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항상 찰스 씨 이야기를 하실 때면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릴리의 말에 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 자네 할머니는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친구였네. 베아트리체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이야. 찰스는 릴리에게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릴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그분들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릴리, 자네도 반드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네는 베아트리체를 닮았으니. 찰스는 릴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 찰스와 릴리는 자주 연락하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릴리는 찰스에게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찰스는 릴리를 통해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이 여전히 런던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찰스는 릴리와 함께 켄싱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찰스는 릴리에게 말했어. 릴리, 저 노을을 보게. 마치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처럼 아름답지 않은가?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릴리는 찰스의 말에 동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찰스와 릴리는 켄싱턴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영원한 사랑을 기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에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켄싱턴의 저녁 노을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 인생,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으며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와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그 마음을 지키려는 용기. 둘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베아트리체 역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과 나누는 따뜻한 감정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과거의 선택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아트리체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만약 아서가 과거의 선택에만 얽매여 있었다면 그는 베아트리체와의 행복한 노년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갇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용기를 내야 함을 시사합니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솔직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가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지 않고 오해와 엇갈림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더 일찍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다섯째,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찰스는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이어준 조력자 역할을 넘어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서와 베아트리체처럼 늦게라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